12월 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상당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주로 상태가 지금 다소 10%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소금도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주로에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갈아엎었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약간의 뭉치는 이런 게 될 것이 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주로 자체의 모래가 그냥 퍼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들이 뒤에서 맞으면 이렇게 눈이 내려서 소금을 뿌리면 뭉탱이로 날라옵니다. 비 올 때는 퍼지지만은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뭉탱이로 날라오기 때문에 추위평이 마필들이 약간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겠고요.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윤승하고 나갈 때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자체가 의외로 약한 조교를 하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시장하고 윤승하고 나오면 이 몸을 마지막에 많이 풀어서 그런지 윤승하고 나갈 때 의외로 복병권의 마필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한 7분 전에 삼복승식의 막권 한번 보낼게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제가 보낼 때는 복승식 막권을 보내고요. 일단 삼복승식 막권 같은 경우는 한 인기 한 7위, 8위 인기권을 상당히 멀어져 있는 마필이 눈에 들어올 때 보내기 때문에 요거가 좀 짭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분 전에 다시 한번 문자를 한번 여러분들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번 더 마지막에 한번 체크해주고 삼복승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복승식 배당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삼복승식으로도 한번 공략하면서 12월 시작하는 경마 약간의 변화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방송도 제가 노렸던 마필도 있고 또 지금 공부한 내용대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분하게 이번 주 경마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마 올드빅스, 여기에 6번마 정상이라, 여기에 9번 황금어장, 이렇게 3대의 마필이 팔립니다. 6번마 정상에라 같은 경우는 일단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앞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체중이 좀 8kg가 불면서 좀 무거웠습니다. 약간 중속에서 약간 대처하는 거 늦었고 스타트도 약간 늦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8월 23일 경주까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9번마 황금어장 같은 경우는 신의 마필입니다. 이 모마 쪽이 13초 4의 스타트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보니까 스타트는 일단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동화 기수가 자리 선정을 좀 그렇게 잘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겠고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마 올드빅스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승청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의 집안에 약간의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기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까지 조교를 다 해놓고 이번 주에 타지 않는 모습이고요. 일단 마이안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여기서 선행까지도 가능하죠.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올드빅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초보 배당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마필입니다. 거의 17분, 18분 전에 배당판이 딱 형성됐을 때 그때 올드빅스가 인기 2위 정도로 팔렸어요. 엄청나게 좀 많이 팔리길래 장추열 기수가 타서 팔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그냥 거의 진이겨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고 마지막에 아쉽게 목차로 3착을 했는데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병합 조교를 하면서 3득 병합 조교를 하면서 근성을 끌어왔기 때문에 마이아 개수의 3번 게이트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5번마 로브인 셔울이 되겠습니다. 이영욱에서 문병기조교사. 문병기조교사 마방의 신의 마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안 팔릴 때 들어오는 마방인데 데뷔전에서 1200m의 스타트가 약간 주춤되는 모습이었지만 모레도 적응하고 불명 가능성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제가 봐서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국내선 4등급 태양의 전사라는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완전하게 모래를 적응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모래를 적응한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5번 러브인 서울이 모래를 적응했기 때문에 4선까지만 따라 붙어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 올드백스, 5번 러브인 서울 이 두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복병마는 2번 무초 마초 라피가 되겠습니다. 임기훈 기수가 꾸준하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마필 주행 검사를 좀 2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 번은 스타트 나와가지고 이제 모리로 완벽하게 좋은 모습이었는데 약간 주행이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요. 라스트 약간 안으로 막 기대려는 모습도 보여줬고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11월 13일 경주 때 보면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중속에서 한 번 더 추진을 했습니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가지고 마지막에 라스트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채찍을 하면서 2대 딱 때리고 다 물리더라고요. 분명 한 번의 주행검사들을 모래로 완벽하게 적응했고 한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식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일단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다고 판단돼요. 이번에 망사 가면도 신청했고 망사 눈 가면을 빼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구의 변화를 좀 줬던 마필입니다. 임기훈 기수는 초반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죠.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막 빠른 마필들은 없습니다. 빠른 마필이면 13초 3, 13초 4,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마필 자체는 없어요. 1번 무초 마초 라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 중에는 6번 파사스퍼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일단 이 마필도 모래를 맞아봤습니다. 3코너 중반에서 지난번에 강하게 채찍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 불었고 저희가 복귀 공보를 했을 때 공보 내용 자체가 뭐냐면 6번 파사스퍼트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완전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4번 금화 스플래시 이거를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2번만 서던 비치도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아니고 그럼 4번이 선행을 가면 6번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만큼 저는 6번 파사스퍼트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 걸작 티아라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죠. 근데 그 전에 마이야 기수가 탔을 때는 13초 6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직전 경주에서는 임기훈 기수가 스타트에서 약간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하자 말것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끝걸음 자체는 일단은 문제 없지만 선행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거든요. 6번 걸작 티아라가 여기서는 선행이에요. 빠른 마필들이 없잖아요. 6번 걸작 티아라.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주로 자체도 뭐 다습주로의 상태이고 괜찮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0번 달빛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선입 외곽까지는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이 마필이 국내산 1등급의 자이언트 스텝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지금까지 계속 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외곽에서 6번 걸작 티아라 옆에 선입 외곽에만 딱 붙어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이번에도 이제 발준수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하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한 주도 조교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1번마 로드스 스피어 이 마필도 봐야 됩니다. 이 마필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조성환 기수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 로드 투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조교가 매번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팔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점에 조성환 기수 51. 아무리 봐도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는 붙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6번이 선행 가고 그 옆에 붙으려고 많이들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1번만 로드 투 스피어가 그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6번이 선행을 하고 10번이 그 옆에 붙고 그 안쪽에서 1번이 붙는 거죠.
6번, 10번, 1번 이런 포지션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입형의 마필을 한 마리 찾으려고 그러는데 추입형의 마필들이 없어요. 딱히 추입형의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따당으로 끝나지 않을까 약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막 걸작티아를 축으로 1번 막 로드스피어와 10번 막 달빛 소나타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은 검은숲.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겨울이 되면서 체중의 변화가 조금 있는 마필입니다. 이 순말인데 지난번에 524kg가 나갔던 마필입니다. 아직 뭐 3번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전력 자체를 뭐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도 뭐 13초 5의 스타트면은 여기서 뭐 단독 선행이잖아요.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이 정도의 경주 편성 중급 이하의 경주 편성이었는데 그래도 1300m, 1400m 늘었지만은 체중만 빼고 나오면 일단 가능성을 보여왔고 4번마 상임용도 마찬가지로 57의 부담량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지난번에 탔을 때 모습을 보면 정정희 기수가 탔었죠. 지난번에 후미권에 있다가 무빙식으로 3마리 밖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동화 기수는 제가 봐서는 약간 걱정이 돼요. 야, 얘가 흔들어 버리지 않을까. 정정희 기수는 약간 4코너까지 올 때까지 절대 말을 흔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동화 기수는 말을 좀 많이 좀 흔들어서 와요. 근데 흔들어 버리니까 말이 힘이 거기서 약간 소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외곽의 11번마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훈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니까 복귀 내용이 제가 이렇게 씁니다. 안쪽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마필이다. 모래를 피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써놨어요. 이번에 외곽이 56의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1400m 거리를 뛰어봤잖아요. 그리고 모래를 잘 피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마이야 기수의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라면 7번마 검은순 옆에까지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 판단돼요. 7번이 선행을 가고 외곽의 11번 초콜릿이 바로 따라붙어 있는 전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11번 중에는 제가 봐서는 11번이 좀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11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은 별로 없습니다.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곽의 11번마 동광의 스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준비를 했고요. 따라가는 전개 괜찮습니다. 주로 자체가 약간 무겁더라도 지난번에 14초 0의 스타트 타임이라면 여기서는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선행 가는 마필들을 찾아보려면 7번마 아르페로와 2번마 콩코드 코디 요 정도의 마필들입니다.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 갖췄던 마필들도 없고 11번마 동광이 스타는 농협회장배 대상경주 출전했고 지난번에도 약간 뭐 강한 상대들과 뛰었는데 1분 29초 7 자기 타임은 꾸준하게 뛰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콩코드 코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인기 7위로 팔리고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뭐 9만 신을 이겼던 마필인데 이번에 거리는 1400m를 이제 늘렸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약간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요. 한 템포 한 템포 올라오는 마필. 중속이 약간 부족한 단점은 있지만 추임력이 되는 8번마 엘리트 피스 이 마필을 복병마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별 기수가 기승합니다. 조한별 기수가 예전에 이제 꾸준하게 자기가 타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타지 못했고요. 이 마필은 거의 뭐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추입이 일단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3초 1, 12초 8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끝걸음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 그렇게 뭐 두터운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충분하게 흐름 자체도 갈 수 있고요.
12주 공백에서 의외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던 만큼 8번마 엘리트피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지만 약간의 복병권의 마필도 손에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전반부 첫 번째 박수홍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천마호령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선행을 갔을 때는 못 들어오고 이혁 기수가 탔을 때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천마호령은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번을 뛰는데 다리 바꿈을 최근 계속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경주 편성은 안말 경주 편성이었고요. 이번에는 순말들과 뛰는 경주 편성입니다. 4번마 모나파이터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임다빈 기수. 지금까지 임다빈 기수가 앞선 선행도 가보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50m 지점만 되면 말이 안 들려고 그래요. 다 좋아요. 지금까지 전개 앞선에 다 붙어졌잖아요. 마지막 150m 지점, 170m 지점만 되면 말이 다리 바꿈을 해버려요. 이게 단점입니다.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170m, 150m 나오면은 다리를 쑥 바꿔버리면서 말이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1200m에서도 다리 바꿈을 하는데 마지막에 다리 바꿈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5번마 라운 플로렌스가 그래도 그 다음 중에 가장 좋은 마필이죠.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직전 경주보다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도 보여줬고 앞선에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그런 마필들이 추천합니다. 3번, 4번, 5번 중에 한 마리를 삭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이 가능하죠. 또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한 2마리 정도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변화된 모습도 포착했고 끌고 가려는 힘도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의외로 어떻게 보면 인기만 안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한번 대처할 수 있는 마필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도 왔고 탄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디네, 4번마 제이원파워, 2번마 안양쓰나미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2번마 안양쓰나미와 9번마 디네 이런 마필들이 앞선이 약간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또 아니라고 판단돼요. 2번마 안양쓰나미는 지난번에 일단 조금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 유승환 기수가 2마리 밖으로 무빙을 뜨면서 무빙하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좀 그게 안 됐던 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4번마 제이온파워한테 1과 4번의 3마신이 졌다는 거죠. 자, 이게 복병말은 5번마 해맞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 승급전에 맞아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2번의 경주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월 31일 경주 때 후미권에 있다가 무빙식으로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번 6등급 안말 경주 편성에서는 빠른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앞선에 붙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적으로 따지면 말 자체가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추입도 했다가 앞선에도 붙었다가 다 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4등급 많이 노다지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모래도 다 맞아 맞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스포조기를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조기를 3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병 마필은 8번마 올드 메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우인철 기수. 자, 우인철 기수가 지금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다 타봤습니다. 한 번은 맨바닥에서 한번 타봤고 직전 경주는 안쪽 2번 게이트에서 2선, 3선까지 한번 붙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의 모습하고 이번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편성도 훨씬 더 이번 경주가 약한 경주 편성이었고요.
마지막 끝걸음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약간 칼칼하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의외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모습은 알겠지만 신인 기수인 우인철 기수가 가장 의지가 강해 보여요. 원래 지난주에 출전하다가 약간 떨어지면서 지금 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8번 올드 베리언스 이 마필코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디네는 지난번에 11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여기서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9번 디네 압도적인 마필로 팔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실수하지 않겠죠. 9번 디네 얘가 안정적인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골드캐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외곽에서 이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도 10월 19일 날 안말 경주 편성에서 11번 게이트 마이안 기소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을 때 보면은 원사이드하게 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한데요. 일단 부담량이 약간 올라갔다는 거, 또 1700m 외곽 10번 게이트라는 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7번마 간악산 원더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안말입니다. 얘도 안말이고 인기 1위와 인기 2위 마필이 너무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삼산 외곽에서 그냥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래를 약간 피해야 돼요. 정정희 기수, 빅토아르 기수 다들 모래를 피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둘 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것도 약간 걱정이 돼요. 일단 승급전은 마일 3km 감량 2점인데 타이밍, 무빙 타이밍 일단 잡아야 되는 거고 1700m 거리도 이번엔 처음입니다. 8번마 레전드 와우 팔립니다. 이상규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4.5kg 부담력이 내려왔습니다.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상규 기수가 지난주에 조금 좀 말을 좀 탔죠. 근데 이상규 기수가 이 마필을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들을 흔들지 않고 4코너까지 진짜 엄마 등에 딱 업히듯이 참고 있다가 마지막을 한 발에 쓸 수 있느냐, 이게 약간 또 키포인트입니다. 감량 2점 마이너스 4.5kg 감량 2점은 좋아요. 근데 정말 꼭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으냐, 이게 약간 걱정되는 마필입니다. 흐름이 빨지는 않아요. 7번마 간악선 원더풀, 10번마 골드캐쳐 외곽에 있는 11번마 남산모적도 외곽에 무빙을 떠야 되고 6번마 트리스트만 앙장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김성현이가 가겠죠. 앞선이 6번, 7번, 10번이 약간 이제 경합을 이루어졌을 때 저는 추위평의 마필한테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추위평의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일단 복병마 한 마리 소개해 드릴게요. 외곽의 11번마 라운드 오돈 댄서가 되겠습니다. 52의 부담량. 자, 이 마필 9월 27일 경주 때 제가 맞춰드렸던 마필이죠. 김하연 기수가 그때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되었거든요. 김하연 기수로. 네, 그때 제가 멘트를 내렸어요. 얘는 모래를 무조건 피하면 되는 마필이다. 모래만 피하면 언제든지 입상하는 마필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타줬죠. 11월 2일 경주 때 조재로 기수가 두 마리 밖으로 상당히 무리한 종결을 하면서 선입 외곽까지 붙어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의 타임은 1분 29초 6이에요. 거의 지금 다습주로의 상태이면 1분 27초 3이면 여기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레이스 전개상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또 따져보면은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2번마 벌교라바 여기 또 따라가는 전개 선입권 붙어야지 하고요. 8번마 위지 윈도 13초 6, 퍼펙트 다운도 13초 7, 13초 6. 요 정도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약간의 흐름 자체를 조제로 기사가 얼마만큼 잘 따라가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판단되고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탭딘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이 탭딘에 대해서 마무리 스포 조교 때 정말 잘 만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탭딘이 지난주에 목요 조교를 하다가 금요일에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조교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원래 출전을 하려는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주 더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는구나. 한 번 더 준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5번 탭딘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7번 구최강이 되겠습니다. 57의 부담량 푸르칸 기수. 지난번에 푸르칸 기수가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이 성공했죠. 근데 지난번에 추임력은 예전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실격이 당했을 때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왔을 때하고는 말 자체가 약간은 뒤집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하이군 마필들하고 국내에서 6등급 은하킬러스의 마필하고 병합조교 시에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원래 그런 마필입니다. 구체강은 약간 경주력을 따지고 보면 조교는 평범하지만 실전에서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미국산 마필입니다. 7번 구체강 복병권으로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입상이 우연이 아니에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요거까지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토요일 경마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 경주 하나는 제가 무조건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대성스타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죠. 부담력이 4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와 말이 많이 좋아졌구나. 또 이런 스포조거를 5번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말 자체가 많이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마 머스켓데이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뒷다리가 밀려버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그래도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뒷다리가 약간 꼬여버렸어요. 꼬여버리고 뭔가 약간 결정력 이런 모습 보여줬고 그 전에 모습 보이면은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별거 없어요. 외곽의 9번마 리멤버 어게인 부담량이 올라갔습니다. 임기훈 기수 굳이 따라가는 전개 필요 없죠. 원래 리멤버 어게인 같은 경우는 조교보다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엇비슷합니다. 앞선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8번마 스파크 썬더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1번마 대성스타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지만 최대한 앞선에 붙어갖고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여기에 힘이 많이 좋아졌던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필들은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의외로 저평가되면서 의외로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가장 자신이 있는 식경주 한번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캡틴 타임은 지난번에 3코너까지 4코너까지 정말 편안하게 전개를 했던 선행형 마필입니다.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대응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임다빈 기수. 얘가 지금 주행검사를 휴양 재검을 받고 나와가지고 최근 디에고 기수가 한번 선행식으로 전개하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봤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예전에 참고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거의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약간의 다리 쪽에 약간의 이전에 관절염 이런 게 약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52.5면 부담량이면 내려올 만큼 일단 내려왔고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7번만 마이티션도 6선에서 지난번에 안쪽으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죠. 지난번 박태종 기수가 탔는데 최병현 기수가 지난 그 전자에는 추입 타임을 정말 잡았습니다. 이 마필도 약간의 우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따라 붙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여기 8번마 리스트 강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추입 타임의 문제예요. 추입 타임. 지난번에 뭐 김용곤 기수가 초반에 중간 정도 추진하고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정도였는데 앞선에 가던 두 마필을 때려잡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용곤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었다 하더라도 앞선에 두 마필을 때려잡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외곽의 10번마 댄싱 위즈는 더 불안한 마필이죠. 이 마필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모리는 이제 적응을 했겠지만 1400m의 늘어난 거리는 애한테는 좀 불리해요. 또 다른 복병마 한 마리는 외곽의 11번마 최고 게임이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데 휴양을 갔다 와서 일단 만들기 잘 만들어도 출전해요. 1400m에서 예전에 콩나물한테 1과 4분의 1마신 졌고 1600m에서 1분 42초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초반에 강하게 얼마만큼 따라붙었냐가 중요한데 의외로 조교 때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11번 최고 게임까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제가 봐서는 대응 클래스도 도전이 가능하고 다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7번, 3번, 8번 이런 마필들 딱히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4번마 대응 클래스하고 11번마 최고 게임 이 마필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퇴근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이제 밤이 되면 녹았던 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도로가 얼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박수홍은 제가 하는 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